Jadi selepas ini, pastilah saya akan terus ke utara. Tapi di mana? Jadi jika anda nak tahu, teruskan bersama saya pada video hadapan. 오늘 아침은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 했던 그런 날씨 같네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다 나네요.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네요. 오늘은 시원하니 진짜 좋네요. 현재 시간 8시 반입니다. 아침 8시 반. 너무 좋습니다. 여기 저 산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 봐야 할 텐데 어디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지에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하루입니다. 관광지라서 주말만 되면은 조금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합니다. 주로 KL 말레이시아 수도에서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앞마당의 풍경이 너무나 한가롭네요. 진짜. 저쪽에 딸기 농장이 쭉 있는데 한번 언제 가봐야, 시간 내서 가봐야 되는데 가봐야 될 곳이 너무 많네요. 여기 앞에 국제학교도 한번 가봐야 되고 여기 앞에 이 구조물이 우리 콘도의 랜드마크입니다. 바로 거실 앞에 이게 있어요. 거실 앞에.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가에다가 유리창을 설치하고서 아래하고 위하고 판때기를 깔면은 훌륭한 거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 현재 기온은 한 22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2, 23도. 예, 오늘은 말레이시아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부동산은 10년이 좀 넘었네요. 한 2, 3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3년 전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그 오른 수준이 많이 오르는 데는
13년 전에 비해 가지고 서너 배씩 이렇게 올랐어요. 서너 배씩 가파르게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올랐었고, 2, 3년 전에 국가에서 이제 집값이 계속 이렇게 하염없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나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집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면은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걷어들이는 양도 차익 관련, 정책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발표를 한 다음부터, 집값이 안정세, 지금은 한 3년 정도 됐죠. 3년째 보합 상태로 이렇게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보면은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보다 지금은 월세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10년 전에는 제가 편항에서 웬만히 이렇게 괜찮은데 이렇게 얻으려고 그러면 한 달에 3,000링깃 정도 했거든요. 그런 집 수준이 지금은 한 2,000링깃이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 사정을 잘 알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33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규 분양된 아파트 이런 것들의 세도 한 1,200링깃,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0만원 남짓, 그 정도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월세도 그렇고, 월세는 뭐 옛날에 한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우리 같이 외국인들이 새로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사정을 잘 알면은 신규 아파트 뭐 풀퍼니처는 아니더라도 신규 아파트 쪽에 그렇게 뭐 아주 좋은 퀄리티가 아닌 그런 아파트 600링깃, 700, 800링깃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0, 20만 원도 안 되겠네요. 이제 그런 거 얻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정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고 이제 여기 부동산 특징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10년 전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봐왔던 건데, 여기는 그렇게 뭐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들은 보니까 뭐 그거를 뭐 싼 가격에 이렇게 렌트를 해야 되겠다, 싼 가격에 이렇게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주로 이제 페낭가, 예를 들어서 이제 페낭 같은 경우는 중국계 말레이시안들이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돈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그 당장에 이렇게 집을 팔아가지고 뭐 어디 뭐 그 은행 빚을 갚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빈집으로 있어도 뭐 별 상관없다. 그러면서 빈집이 보면은 뭐 3년, 4년, 5년 이 정도까지 막 빈집으로 그냥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급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현재 그 아는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보면은 좀 깨인 사람들은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집 신규 분양하고 그러면은 은행에서 뭐 무이자 대출을 풀로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깨인 사람들은 집을 막 이제 대부분 중국계 말레이시안들인데 집을 막 심하면 10채까지, 왜냐하면 자기 돈 없어도 이렇게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10채까지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초창기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왜냐하면은 계속 한 10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집값이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거의 뭐 4배까지 올랐으니까 뭐 전부 다 뭐 시세 차익을 많이 받고 그렇게 과하게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여기 원주민들 말레이시안 말레이계 계통 사람들은 특성이 그래요. 이제 여기 아파트 신규 분양을 하면은 부미파트라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규 아파트에 보면은 거의 뭐 10% 내지 한 20% 정도는 부미파트라를 위해서 좋은 노열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목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정을 노열층으로 한과 동시에 일반 분양분보다 한 5% 내지 10% 정도 분양가도 더 쌉니다. 근데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보면은 뭐 콘도나 뭐 이런 것들은 말레이 계통 사람들은 잘 안 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말레이 계통 사람들은 이런 깐풍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콘도나 뭐 아파트 그런 것들이 노열층에 혜택이 좀 있어도 그 사람들은 잘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뭐 저기 아파트에 보면은 빈집이 많고 그래요. 그래도 여기는 보면은 그게 의뢰의 사회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집을 2채 사왔습니다. 샀는데 이제 보면은 구매하고 이렇게 등기 이전까지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집 구매하는 그 단계는 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뭐 부동산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이렇게 집 등기에 관련된 이전 단계를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해주고 그 이전 등기나 뭐 그런 거는 그렇게 뭐 아주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1년짜리 사는데 제가 뭐 지불했던 게 그 세금도 좀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이제 그 부동산에서 많은 게 안짝으로 이렇게 줬고 법무사도 한 6천 개 뭐 이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은 한 2만 몇천 개도 이렇게 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소득세겠죠. 취득세인데 뭐 그렇게 이제 뭐 아주 뭐 높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소유까지 이렇게 이제 구매한 시점에서 소유권이 완전히 법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기간이 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 걸리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이렇게 왔을 때 이제 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뭐 이제 일단은 뭐 부동산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구해야 됐기 때문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 여기 특히나 이제 차이니스 말레이시안들이 장사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의뢰를 해가지고 집을 얻는데 보니까 자꾸 이렇게 농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자기가 아는 범위 하에서 이렇게 그 집을 보여주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 정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구나.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세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기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 거래해 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대금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 가지고 집을 보여주고 소개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그 집을 이렇게 렌탈을 한 다음에 집 주인한테 이렇게 커미션 플러스 뭐 한 달에 이렇게 얼마씩 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소개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인터넷이나 뭐 여기 그런 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뉴스를 보면은 집 구매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래 소개비를 안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저는 뭐 초창기에 와가지고 집을 2번 이렇게 옮기면서 전부 다 그 한 달 월세에 관련된 그런 비용을 전부 다 지불을 했어요. 지불했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기간 연장을 할 때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도장 관공서에 이렇게 막 세 연장 뭐 이렇게 하는 뭐 저기 스탬프를 이렇게 받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이렇게 돈도 받아가고 또 그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수수료를 좀 받더라고요. 그게 이제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뭐 한 200, 300링게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연장하는데 그냥 뭐 연장 뭐 우리나라 같으면 구두로 이렇게 더 몇 년 더 살겠다고 그러고 연장한다 그러면은 구두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스탬프나 아니면 스탬프 비용이나 아니면은 그 일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조금씩 소액으로 이렇게 받아가는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말레이시아 콘도나 아파트들 짓는 기술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 콘도를 보면은 이제 그 빌트인 가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빌트인 콘도도 있고 깡통 콘도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 깡통 콘도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리노베이션 하면서 빌트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서 보면은 오래된 집들은 보면은 전부 다 뭐 가구가 거의 대부분 빌트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깡통으로 이렇게 져가지고 분양을 많이 하는데 들어가서 이제 신규 아파트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면은 뭐 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이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거의 매일 시끄럽습니다. 집에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깡통 아파트 들어가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특성이 아파트 분양 끝나고도 이제 입주를 뭐 한 몇 년에 뭐 한 5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깡통 아파트 같은 깡통 아파트라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인테리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렇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뭐 입주가 그렇게 한 5년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해야 되고, 요즘에 보면은 그 입주할 때부터 전부 다 풀퍼니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요즘에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들어가도 뭐 거의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이렇게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찮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짓는 기술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짓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계가 분명하고 이제 날씨가 뭐 춥고 덥고 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 보온이 잘 되게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여기 아파트는 외부 기온이나 실내 기온이나 거의 뭐 비슷합니다. 비슷해가지고 뭐 방온이나 방암 뭐 이런 것들을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 이중창은 거의 없고, 뭐 벽 두께라든가 벽에 뭐 그 방온 그 재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그 얇은 벽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런 뭐 방암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여기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취약한데 이제 그 대신 뭐 벽 두께가 얇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고 뭐 이제 같은 평수에 이렇게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최근에 한 3년 동안에는 집값이 보합 수준으로 이렇게 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 이렇게 특성이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뭐 빈집이 많이 있어도 뭐 집 소유자들이 뭐 이렇게 그 집값을 후려쳐가지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 뭐 그런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집값이 내려갈 위험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조바루 쪽에 굉장히 그 건설 붐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쪽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이제 조바루를 그것 때문에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조바루가 보면은 싱가포르 쪽에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싱가포르이 워낙 비싸고 그런 영향도 있어가지고 조바루도 같이 이렇게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희한하게 보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좀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 싱가포르에 비하면은 조바루 집값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뭐 조바루에다 이렇게 하나 사고 이렇게 싱가포르에 뭐 집을 판다든가 아니면은 세를 주고 이렇게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될까 싶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 때문에 이렇게 싱가포르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그런 영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저기 중국 본토 사람들이 조바루 쪽에도 집을 많이 사러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바루가 취약한 게 뭐냐면은 거기가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면 무한정적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레이시아로 따지면은 조바로가 우리나라 전라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이제 그 정도고 옛날에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조바로라는 땅이 말레이시아의 유배지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치안이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거기가 싸합니다. 싸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그 조바로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상당히 싸해요. 뭐 옛날부터 뭐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배지 그런 성향에 가깝고 우리나라 따지면은 전라남도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바로보다는 페낭이 괜찮은 것 같아요. 페낭이 지금 보면은 섬이거든요. 거기가 섬이어가지고 거의 뭐 대부분의 땅들이 콘도나 뭐 아니면 거의 건설이 많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그 개발이 많이 됐어요. 물론 이제 뭐 더 지을 수 있는 땅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부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집값이 떨어질 수 없고 이제 계속 발전이 되다 보면은 그쪽은 집값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오를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페낭 쪽의 물가 아니면은 뭐 기타 뭐 거기는 차이니스 중국계 사람들이 거의 뭐 한 60~70%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외모도 거의 비슷하고 생활 방식도 상당히 많이 비슷한 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KL 쪽은 상대적으로 뭐 다른 조바로나 페낭에 비해 가지고 지금 집값으로 따지면은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이제 뭐 KL은 워낙 도시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직항 노선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장점은 있죠. 장점은 있는데 뭐 굳이 말레이시아까지 와가지고 대도시에서 이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은퇴 하우스로 이렇게 살고 있는 쿠알라룸푸 근교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 근교 겐팅 이런 데는 날씨도 좋고 관광지도 많고 뭐 온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공항에서 어느 정도 뭐 직항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조건들을 따져가지고 저도 이제 여기다 자리를 잡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말레이시아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그 세를 얻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가면은 집을 보거나 뭐 세를 얻는다고 그래도 부동산 찾아가지고 금방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여기 시스템은 그런 그 부동산 업자가 있어도 일단은 뭐 그 부동산 업자가 집 주인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특정한 시간을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부동산 업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다 그래도 집을 볼 수 있는 거는 안 되고, 또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지요. 불편하고, 뭐 인터넷상에도 이렇게 보면은 물건 올라오고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집 주인이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은 집 주인하고 이렇게 컨택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뭐 대부분 다 100% 거의 100%다 부동산 업자가 인터넷에 매물을 올리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집을 얻는다고 치면은 부동산 업자를 그 부동산 하는 업자를 통하지 않으면은 거의 뭐 얻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러고 이제 뭐 그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그 집주인들이 의뢰하는 것도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외국인이 집주인하고 이렇게 컨택해 가지고 집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생각나는 거는 대충 뭐 이 정도 수준이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